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인터넷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무선 인터넷 물론이고 사물 인터넷 왜 이렇게 얘기가 많을까? 여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요. 두루넷, 하나넷, 메가포스 뭐 기억하시죠? 10년 전에 인터넷 가실 때요.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인터넷 왜 까냐고. 그럼 우리 변명에 궁색했어요. 뭐 브라우징도 하고 친구한테 메일도 보내고 이러면 친구들의 반응이 너 친구도 없잖아. 이러면 되게 할 말이 없던 게 10년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에 인터넷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인터넷 된다 안 된다? 그냥 당연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나 이제는 쓰는 이제 공공재가 돼버렸죠. 전기처럼. 인터넷이라는 게. 그렇게 되니까 그 위에서 네이버가 탄생하고 구글이 탄생하잖아요. 많아지면 달라지게 되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많아지게 되면요.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관심들이 쭉쭉 쌓이면서 이것을 따라가는 기술들이 쌓이면서 일어난 변화들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새롭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러면서 조직 문화는 물론이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 새로운 아이디어의 성공 자체가 예전에 탑다운 방식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들끼리 여기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어떤 것 같아? 밑에서부터 쫙 일어나서 이게 반응 얻으면서 올라오는 바텀업 방식이 굉장히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이 관점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돈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의 관심들을 엮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최근에 보실 많은 기술들이나 서비스들이 결국은 뭐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연결해주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사람 대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와 관심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서로 이어붙여줄 수 있느냐. 여기서 가치가 나오는 걸 보고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모든 걸 따라오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그들끼리 관심들을 연결해주는 것들. 나는 설사 그들과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관심군들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관심 자체가 에너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다른 사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존 혹시 써보신 분 있으세요? 아마존. 많은 분들이 아마존, 이 중에서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고요. 조금 아시는 분은, 온라인에서 책 파는 회사. 조금 더 아시는 분은 거의 애플보다 더 무서운 회사로 많이 알고 계세요. 아마존은 왜 무서우냐면요. 아까 책 파는 회사를 여전히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일단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서점에 가잖아요. 그럼 2주의 신간, 2주의 베스트셀러라고 나오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사실 여전히 사재기가 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책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2주의 신간이에요. 2주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아마존에 가시면 그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신간, 당신을 위한 추천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존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놀랍니다. 이거 아마존 나의 취향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되게 놀라워요. 어떻게 나의 취향을 이렇게 잘 알까? 요즘에 아마존 같은 많은 회사들 어떤 걸 하느냐면요. 이 사람이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들여다보고 구입하고 관심을 가지고 상품 정보를 보고 있는 그 패턴을 추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과 비슷한 패턴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요. 그럼 그 관심군을 만들어냅니다. 그 관심 집단이 만약에 뭔가 갑자기 어느 순간 새로운 책을 구매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이 나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뉴스레터를 보내죠. 지금 이 책 새로 나왔는데 너 관심 있지? 지금 사면 할인해 줄게. 사람들이 울면서 구매를 합니다. 지금 사야 할인 되거든요. 진짜. 그런 식으로 결국은 사람과 사람 직접 연결시키진 않지만 사람들 관심을 서로 묶어주는 것 자체가 가치라는 것들을 주목을 한 거예요. 왜냐면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면 그걸 비슷한 관심사가 있다면 더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하시겠지만 이게 점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 영역에서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아마존에서 아마존 대시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고 연필 정도 크기거든요. 요 놈이 그냥 바코드 스캔 시스템이에요. 집에서 샴푸나 케첩 쓰시잖아요. 쓰시다가 다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하죠? 온라인 쇼핑몰에 가거나 아니면 굳이 다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죠. 근데 이놈은 조금 더 편리한데요.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서 바코드 띡 찍으면 구매를 해줘요. 그리고 음성으로 그냥 샴푸 이러면 샴푸를 구매를 해줍니다. 내가 어떤 샴푸를 쓰는지 어떻게 알죠? 알죠. 왜냐하면 내 쓰는 거 자꾸 쓰거든요. 근데 이놈이 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시간의 정형성 패턴을 하나 더 추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안경이나 신발 같은 것들은 내가 다음에 언제 구매할지 나도 잘 모릅니다. 근데 집에서 맨날 쓰고 있는 샴푸, 케찹, 생리대, 쌀 이런 것들은 구매 주기를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구매 패턴을 들여다보고 다음에 언제 구매할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기 전에 미리 구매를 해놓습니다. 아마존이. 그리고 가까운 배송지에 배송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배송 버튼을 누르면 30분 안에 배송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존 대시거든요. 이게 아마존 프리시핑이라는 특허입니다. 현재는 1일 배송 체제고요. 페덱스랑 협력을 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30분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인데 아마존도 한다면 하는 회사거든요. 요는 뭐냐면 사람들의 두 가지인데 사람들 관심을 묶어주는 게 굉장히 가치가 되고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관심에 딱 닿는 것들을 자꾸 찾아주는 쪽으로 그게 시공간이든 엮어주는 거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비즈니스들을 ROC 비즈니스라고 해요. ROC. ROI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Return on Investment. 투자 대비 수익률. 근데 ROC는 Return on Community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돈을 얼마나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기존에는 어떤 서비스를 할 때 이거 쓰려면 돈을 먼저 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안의 생태계에 우리가 이 관심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올수록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돈 내놔라보다 일단 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놀자. 놀면서 커지면서 일어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의 오너로서 완전 유니크한 주체로서 이 사람만을 위한 서비스가 되고 더 중요한 점 뭐냐면 그들끼리 놀 수 있는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를 키워줄 수 있는 방식의 비즈니스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아메이 같은 직접 판매 회사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단계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옛날에 다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연결이 안 돼 있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만 해도 제가 알기로 13만 명 정도 있고 아메이만 보더라도 중국은 무려 300만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진짜 이 사람들끼리는 전부 다 각성돼 있어요.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제 기업 아무리 광고에 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는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 마켓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큰 핵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던 세계였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했어요. 나는 없는 우리였고 나는 없는 회사였습니다. 나는 없는 비즈니스였어요. TV를 통해서 불특정으로 막 그냥 나 관심이 있든 없든 막 노출하던 방식이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서로 만들고 좋아하는 거 서로 향유하고 그들끼리 놀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일어나면서 비즈니스 자체도 예전에는 뭘 하든지 전 세계 공급하던 막 큰 빅마켓만 있었는데 그 많은 커뮤니티 수준에서만 놀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열려버린 거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다시 재현됐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뭐 신앙을 가진 분들은 뭐 다윗이 진짜 뭐 이제 결국 골리앗을 어찌 보면 신앙의 힘으로 이긴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원래 이 두 사람은 같은 판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궁수거든요. 이 사람 물맷돌로 200m 거리인 상대방을 즉사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저 골리앗이 나 죽여하고 천천히 걸어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원래 이 두 사람은 같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같은 전장에 서게 된 거예요. 소위 지금으로 다시 비교하면요. 예전 1000만 대 팔아야지 먹고 살다는 회사, 1000만 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세계에서 그냥 1000대만 팔아도 되는 회사가 이제 공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걸 바꿔내고 있거든요. 결국은 예전에는 진짜 많은 매스라고 하는 매스미디어, 대중 이런 쪽에서 관심 네트워크 자체가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장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걸 아까 말씀드린 피어-투-피어 비즈니스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관심 연결 경제가 만들어낸 많은 변화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내가 중심이면서 그 중심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에서 나타난 변화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제 또 뭐가 생겼냐면 아까 유선 인터넷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무선 인터넷이 누구나 다 쓰기 시작했죠. 옛날에 기억하세요? 휴대폰에는요 인터넷 버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다 버튼을 눌렀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기억나시죠? 종료. 인터넷 연결되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근데 누구나 이제는 제한된 트래픽 내든 무제한도 이제 많이 쓰시는데 그냥 무선 인터넷이 그냥 공공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동영상을 내려받거나 동영상을 이제는 내려받는 것도 아니고 스트리밍하죠. 그냥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거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무선 인터넷이 이제 또 하나의 공공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나 그러면 다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이곳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계시지만 우리 전부 세상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연결되려면 PC 앞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인터넷이라는 거에 연결돼 버린 상태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났냐? 10년 전에는 유선 인터넷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뭐가 일어났을까? 우린 그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러요.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뭐 좋겠지만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서버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비들 어떤 서버들만 연결되어 있던 세상에서 점점 이게 고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이제는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또 연결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어쨌다고. 이게 재밌는 게요. 제품은 이렇게 복잡한 기능이 들어가면 사람은 별로 안 좋아요. 단순하게 하나의 기능만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있는 서비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서비스는 연결될수록 생각지도 못했던 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버스. 뭐 이제 지금 그렇잖아요. 뭐 M버스도 마찬가지고 버스가 어디 어떻게 다니는지 다 알죠. 그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되니까 뭐가 좋냐면 심지어 지금에는 사람들이 이 버스에 빈 좌석이 몇 개인지도 다 알죠. 그럼 내가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오는 버스에 사람이 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으면 밖에 추운데 안 기다리고 그냥 저 안에 있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건 아닙니다. 기기와 기기가 연결됐을 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걸 보고 다른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물 인터넷을 저희 회사의 최영호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걸 스캣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캣이란 말은 용어 자체는 그냥 어찌 보면 루이 암스트롱이 만들어낸 개념인데 말한 그 용어인데요. 자기가 막 연주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악보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악보 주우려면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그 상황에 맞춰가면서 이 주변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가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오히려 진짜 하나의 진짜 멋진 곡처럼 만들어버리는 주변 사람들과 오히려 이걸 내가 따라가는 걸 포기하고 주변에 여러 일어나는 것들을 연결하면서 만들어낸 자신의 반응 그 순간순간 반응이 만들어내는 오히려 하나의 아트를 스케치라고 부르는데 기존에 사물 인터넷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전에 뭘 떠올리시냐면 유비쿼터스랑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유비쿼터스 컴퓨팅 그래서 모든 게 뭐 방 안에 스마트홈이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비슷한 거 아니야? 비슷할 수도 있지만 사물 인터넷은 그 다음에 스케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모든 센서는 사람이 들어오면 불이 켜지고 그죠? 뭘 하면 어떻게 반응하고 뭔가 어떤 센싱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자극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액추에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센싱과 액추에이션이 기존의 어떤 사물이라는 것, 어떤 전자기기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의 전형의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사물 인터넷은 뭐냐면 여기에 연결이라는 요소와 연결이 됐을 때 이런 연결된 상태들이 누적됐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 추가가 된 것들이 있거든요. 네스트가 굉장히 스케치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캘리포니아에서 한번 실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엄청 갑자기 폭염이 일어났을 때 너무 덥게 되면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버리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확 세게 낮추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엄청나게 높아지다 보니까 블랙아웃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스트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디바이스거든요. 이걸 기상청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발전소랑 이제 미리 협의를 해서 네스트에 여기 좀 에너지 블랙아웃에 좀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한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 여기에 조인한 사람들은 만약에 오늘 폭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알잖아요. 그럼 어떤 걸 하냐면 네스트가 예를 들어 오후 1시가 제일 폭염일 것 같아. 그러면 오후 1시 사람들이 에어컨을 제일 많이 딱딱딱 이렇게 온도를 낮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인한 사람들은 오후 1시가 되기 전에요. 에어컨을 미리 몇 시간 전이나 1시간 전에 미리 온도를 서서히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작 피크 타임에는 에어컨을 꺼버려요.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엄청나게 절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저기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리워드, 전기값을 할인해준다든지 리워드를 해주는 것. 이건 단순히 어떤 센싱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센서들이 서로 연결됐을 때 그 집단에 의해서 이제 온도를 낮추자라고 그들끼리 서로 협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연결된 속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극과 반응이 아니라 연결과 어떤 추론, 연결과 어떤 그 뒤에 있는 새로운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스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센싱하고 액추에이션이 아니라 센싱하고 커넥트하고 그런 다음에 반응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단순히 사물 인터넷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그야말로 몇 년 전에 그렇게 많이 떠들었던 인문학적 상상력. 이 지금 제일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결국 뭐죠? 서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연결시키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또 이거와 이걸 연결한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 이거와 이걸 연결한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요즘에 강연 전성시대잖아요. 그걸 촉발시켰던 게 세계 지성향의 테드 컨퍼런스라는 겁니다. 테드 하시면 많은 분들이 그냥 강연회라고 알고 계세요. 그분 최고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18분의 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은 4박 5일 동안 하는 컨퍼런스인데요. 정말 진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핵심은 네트워크입니다. 트위터가 탄생했던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라고 하는 복합 축제가 있는데요. 여기도 가보시면 그냥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가 안 해요. 그냥 그저 사람들이 1년 전부터요. 내 분야에서 나 이거 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이런 거 만들었는데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투표를 해요. 이거 나도 만나보고 싶은데 이거 나도 같이 하자. 투표를 해서 일정 모수가 모인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5만 9천 명 이상이 모여들어요. 2주일짜리 축제인데요. 다 참여하려면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못 와서 난리예요. 테드 1,000만 원입니다. 4박 5일 동안. 근데 사람들이 못 와서 난리예요. 왜냐하면 여기 와야지만 진짜 자기의 관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또 하나의 아이디어지만 결국 이제는 제품이나 어떤 솔루션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관심이 뭐냐? 우리의 관심은 뭘까요? 어떤 제품을 사는 게 우리 관심이 아니죠. 우리의 관심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더 뭔가 편안하게 느낄까? 어떻게 하면 고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을 퍼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수많은 관심들이잖아요. 이제는 원래 우리를 움직이는 힘들은 이 관심들이거든요. 예전에는 마치 뭘 가지면 어떤 상품을 사면 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가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모여들고 그걸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연결되는 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된 거잖아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사진을 찍을 때요. 옛날에 사진을 찍을 때 우리 어른들의 사진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부모님 사진을 보면 항상 어른들의 사진은 정말 요만하게 찍히고 배경을 다 담다 보니까 전체 사람 요만하게 나와요.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담는 게 중요했거든요. 어느 순간 사람들은 다 셀카를 찍기 시작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왜 셀카를 찍을까요? 그리고 요즘에 사진을 찍으면 아까 처음에 요즘에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저장하고 놔두시나요?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내가 좋았던 기억, 경험했던 것들을 자꾸 내 관심들을 행위했던 그 감정들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네트워크에.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나 동영상 다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시면 페이스북이 내가 지정 안 해도 누군지 자동으로 다 인식을 해요. 그걸 딥러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인식 기술이 되게 좋아지죠. 왜 그게 최근에서 왜 이런 기술들이 따라가는 걸까요? 사람들이 공유하는 대상이 예전에 정보를 공유했거든요. 글, 기사들. 이 사람들이 경험을 공유하거든요. 내 삶을 공유하는 거야. 기술도 이제는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삶을 엮을 수 있는 걸로 올라가야 되는 단계가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즘에 갑자기 로봇이 뜨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뜨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했고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발전을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기술의 변화를 보면 자꾸 사람들이 압도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거에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거 상관없이 조직 내에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안전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관심들끼리 엮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관심들, 그 도구들의 모든 것들이 같이 몰리잖아요. 이건 기술과 좀 상관없지만 마인드 스토밍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면 모 회사에 되게 차부자님들이세요. 생긴 것만 봐도 그냥 정말 재미없게 생기셨죠. 전혀 소통 안 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상황을 만들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즐겁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되게 불편해하던 사람들이 조금만 상황을 만들어주면 막 진짜 너무 재밌게 막 참여를 합니다. 우리 보통 자기소개해봐라 그래도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뒷사람은 앞사람 얘기 안 듣습니다. 왜냐면 난 무슨 얘기하지?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세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나의 세상입니다. 그럼 사람은 언제 상대방한테 관심을 가질까요?
나의 관심을, 나로부터 출발하셨을 때, 내 관심을 이야기하셨을 때 상대방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내 관심을 상대를 봐야지, 저 사람 나와 닿으면 그때서 상대방도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위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트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열정과 창의성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내가 남들이 모르는 걸 가지는 게 더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인프라가 된 거예요. 그 위에 사람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중요한 가치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케미스트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고 나의 관심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관심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에너지다라는 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공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연결하는 장을 만드시거나 오히려 기술과 상관없이 또는 이미 체결되어 있는 그 관심의 여러분들을 연결하시거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숙제들을 풀 수 있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퍼펙트 스톰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기회의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